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자, 모르는 사람. 아니, 박나래 걸그룹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저는 오늘 피카에서 박나래 나올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런. 저걸 죽일까? 아유, 그럼요. 조심히 마세요. 네, 이런 말. 박나래 씨 모르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됐나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오늘 알아가면 되죠. 끝나고 여기 회식하나요? 안 해요. 예? 오늘 처음으로 안 합니다. 왜요? 왜 안 해요?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이 있어요? 예. 아, 여기 끝나면 무조건 회식한다는 얘기. 제가 출연료는 안 받고 회식은 가겠다고 했거든요. 출연료 덤비도 못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개그우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요즘에 인터뷰에서 마녀사냥 네. 나오면 가장 나래를 펼칠 수 있다고 말하셨다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까? 남성분들을 굉장히 또 많이 만나봤고 또 비정상인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싶었던 게 네. 저희 또 외국 분들하고 좀 많이 만났거든요. 연애도 하셨어요? 그럼 연애도 했죠. 그 사람들도 사귀었다고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네. 제가 또 여기 진짜 비정상회담 진짜 팬이거든요. 정말 자주 보는데 저는 이제 알베르토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탈리아에 대해서 좀 로망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예쁘다는 소리 못 들으면 그냥 나가 죽어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그 진짜예요? 가보시면 예쁘다라는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 진짜로? 길에서. 그러면 약간 이탈리아에서 저 같은 스타일이 좀 먹히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자면 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탈리아가 워낙에 뭐. 아니에요. 지나가면 그냥 얘기해요. 뭐라고요? 뭐 짜오 벨라, 아벨라, 아벨라. 에이. 별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지영소보다 성의가 없는데. 아니에요. 근데 잘 먹히실 것 같아요. 박나래 씨 키 큰 남자는 어떠세요? 키 큰 남자. 키 큰 남자는 이제 약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요 키가 좀 되게 많이 작아요. 지금도 아담한데 키가 한 148이거든요. 니콜라이가 키가 아니, 백규씨. 키가 큰데 앉으면 키가 작아지는. 맞아요. 이렇게 니콜라이랑은 네. 앉으면은 이제 키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한번 그럼 제가 일어나 봐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그 지금 구두를 신었는데 그래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면은 그래, 구두를 그래. 벗고 내려오시고. 네. 어우 그냥 한참 내려가네요. 많이 내려가네요. 일어난 거예요? 예 일어났어요.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오, 딱 좋은데. 일어나. 세상에. 니콜라이 다리 진짜 길다. 진짜 절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앉은 키는 제일 작아요.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네, 앉은 키가 작아서. 어머 세상에 저렇게 거인인지 몰랐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 74회 비정상회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오늘의 안건을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요즘 데뷔 이래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 항상 밝고 씩씩한 저에게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들의 눈을 의식해 던지는 허세의 말과 행동들이 요즘 부쩍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있어 보이려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속담이나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하고 노래방에서는 외국어를 잘하는 척 샹송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대시하고 거절당해도 뭐 난 쿨한 여자니까 라며 상처 안 받은 척 하는데요. 사실 상처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센 척하려고 지인들과 마시는 술값, 밥값을 전부 혼자 계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여자죠? 얼마 전에는 술값을 내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는데요. 허세 때문에 빚까지 지고 사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게스트가 본인의 안건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렇죠. 네. 박나래 씨는 주로 어떤 허세를 부려요? 저는 이제 센 척하는 거라든지 뭐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 굉장히 지금도 약간 좀 네. 있어 보이게 굉장히 있어 보이게 입었잖아요. 과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중국 노래 굉장히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중국 가수가 등소평이라고. 그래서 제가 등려군을 갖다 등려군을 지금도 헷갈려. 등려군하고. 승수평도 노래를 잘하셨었나요? 아마 그랬으면 됐죠. 거기 말 실수하는 거랑 그다음에 술을 좀 좋아하는데 남자분들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내는 것도 아니고 남자 막 기 살려줄 것처럼 내 남자도 아닌데 카드 주면서 계산하고 와. 네가 낸 것처럼 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상술이래요. 뭘 파는 거죠? 제가 업자인가요? 상술합니다. 그거 옛날에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독일에서 약간 그런 플러트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저씨 나와가지고 여자한테 자기 지갑을 주고 너 계산하고 와라고 하면은 이미 넌 내 거다라는 뜻이래요. 연연 중에 이제 넌 내 거야. 다 맡긴다 이런 느낌인가? 그쵸. 그리고 넌 이미 내 거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근데 나를 다 맡기는데 꼭 돌려받더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돈이 없으면은 오늘은 못 낸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 돈 빌리기 또 민망하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계좌이체를 받아가지고 낼 때도 있고. 약간 여자 유상무 같은 느낌. 근데 사실 내가 센 척하는지 센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볼 때는 모를 수 있죠. 네. 허세의 사전적 의미가 이제 실수 없이 과장되게 부풀린 기세라는 뜻인데 최근에 뭐 SNS에 올라오는 글이나 사진, 허세글, 허세샷이 되게 많습니다. 많죠.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서양의 경우는 개인 행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가 중요한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허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각국 비정상 대표 그리고 박나래 씨와 함께 허세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세 때문에 빚까지 지고 사는 나 비정상인가를 본안건으로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뭐 허세가 지금 솔직히 난 좀 있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자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허세 때문에 빚까지 진다. 비정상이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본인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상은 아닙니다. 계산하는 거는 지금 잘 나가시니까 하셔도 되고 나중에 그런 거 다 돌아와요. 사람한테. 좋은 사람들 있을 그래, 때는 맞아. 유상무 그렇게 씨도 하는 게 그런 맞아요. 얘기를 듣고 갔죠. 그래, 아니 기욤 씨도 술 많이 드시면 꼭 본인이 계산. 진짜요? 옛날에 저런 분들 요새는 안 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허세라는 게 그냥 가짜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어떤 사람들 봤을 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제 불안함을 이제 느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무조건 계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쌤은 절대 안 하죠. 나는 하지. 나 돈 잘 없는데.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적당히 좀 먹었으면 제가 계산을 이제 했을 텐데. 아, 약간 그 짠돌이에요? 한번 보고 싶어. 쌤이요? 그런 느낌은 나요. 돈 안 쓰고 허세 부리고. 만약에 술값이 돈이 없을 때 진짜 통장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무명 시절 때 뭐가 얻어먹은 적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얻어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고 그래서 싶은 거구나. 일단은 돈을 빌려서라도 내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죠. 예. 나중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냥 능력 안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허세 아니에요 이런 거는. 만약에 이렇게도 허세라고 보면 제 생각은 아니에요. 지인들하고 그렇게 식사하고 계산을 하셨는데 나가서 그때 하는 생각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 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게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더 변했다라면 그거 허세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다. 아 그래 나 다음에 또 이렇게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약간 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약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약간 좀 분위기가 다들 약간 쭈뼛쭈뼛거리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 시끄러운데. 그냥 긁고 나서 막 이런 분위기가 좋은 거야. 그럼 또 막상 그냥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약간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정말 가까운 친구, 진짜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친구 몇 명이나 되세요? 주변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 진짜 친구요? 진짜 친구, 진짜 친구. 털어놓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가까운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 사실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하지만
별로 안 친하고 그래도 좀 있어 보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인정받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족감도 느껴지고 근데- 좋은 이미지 심어주려고 그렇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가까운 친구랑 같이 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친구 이제 나를 인정해 주잖아?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자신감 생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허세를 부릴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허세 부리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사실 허세 부릴 때 있고 있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허세 부리는 거고 박나래 씨가 그렇게 지나치게 허세 부리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노래 부르고 뭐 좀 재밌게 하고 돈 내고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빚까지 지었다. 근데 그거 몇 천만 원 빌린 거니고 뭐 몇십만 원 빌려서 이제 뭐 자기 내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그냥 사주고 그런 거 나쁘지 근데 않아. 중요한 것은 박나래 씨 본인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계속 이렇게 돈 나가니까. 폴란드에서 속담 중에 하나는 자스탑시아 보스탑시아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아무리 가난해도 누가 뭐 이렇게 손님 집에 들어오면은 잘해줘야 된다는 그래, 그런 너무 생각인데 좋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다. 아니면은 내가 좋은 이미지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팔아서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긁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마음은 좋아도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 보여주는 것은 좀 거짓말 같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나쁜 거짓말은 아니라도 그거 이식하면서 계속 하는 것은 묘하게 생긴 거잖아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허위라는 게 맞는 거죠. 허자가 들어갈 만한. 허위다. 아니 남들이서 돈 쓰는 게 기분 제일 좋아요. 그런 연구 있었잖아요. 정신학자들이 이제 일반인한테 되게 작은 돈을 줬거든요. 하루 안에 그 돈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한번 쓰라고 했는데 남을 위해서 쓸 때 하루 끝나면 기분이 제일 좋았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돈이 아닌 거예요. 본인의 돈이 아니고 돈에서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정의 내려야 되냐면은 지금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그런 얘기해요. 남들 위해서 계속 돈을 쓴다는 거. 그거는 당연히 좋은 마음이고 친구를 챙겨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있어 보려고 이런 의도로 하면은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 박나래 씨 아는 사람으로서 네. 많은 술자리가 박나래 씨 조금 내고 나니까 조금 짓궂은 친구들이 박나래 씨가 내기를 유도하는 친구도 좀 있어요. 나래가 또 내겠네. 나는 들어가 내는 건가? 뭐 이렇게 약하니까. 그럴 때 나 오늘 돈 없어요. 그런 얘기 절대 그런 못하죠. 애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거기에 이제 호응하고 싶어서 뭘 내가 다 마셔 오케이 긁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개그맨 친구들이 짓궂으니까. 내 주변에서 저렇게 분위기를 몰면 허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낼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파티의 허세고 허세가 아닌 그 차이는 뭐냐면요. 저도 파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티를 얼마큼 좋아하냐면 집에 아예 바를 만들 정도로 파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허세고 아니고 차이는 이거를 그 원래 놀던 그 느낌이 아니고 괜히 보여주기 식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그게 허세고 막 풍선 붙이고 뭐 예쁘게 화장하고 사실 우리들끼리 파티하는데 여자들끼리 있는데 화장할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근데 네, 의사. 제가 듣기에는 여대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대생이라면 그때 꿈꾸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 든 거예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로맨틱한 파티 볼 때마다 맞아요. 한 번씩은 이렇게 뭐 한 번 하고 싶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허세가 아니고 그 여대생의 로망, 호기심. 네, 호기심. 딱 뭐 한 번씩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를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00% 공감을 하는 게 그 이번에 SM 할로윈 파티 왔어요? 예. 재밌었어요,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난 재미없었거든요. 갑자기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그 연기자들 다 모여서 아이돌들 뭐 소녀시대 엑소 뭐 엄청 했잖아요. 뭐 삐에로니 뭐 엄청 열심히 네네. 하는데 그 분장하는 게 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게 재밌나? 제가 그걸 즐길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즐거워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현도 지금 되게 어린 척하고 있는데 저랑 하품 되게 열심히 많이 했고 저는 재미없다는 말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나는 하고 있잖아. 신동엽 씨도 와가지고 술만 엄청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지금 네. 지금 전현무 씨는 허세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잖아. 근데 그거를 마치 이것이야말로 진짜 파티고 난 이게 제일 좋아가 마음속으로 진짜 좋은 거 진짜 했잖아. 아까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허세는.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 즐기는 거면 야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럼 재밌는 거죠 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소녀시대는 진짜 즐긴 거였고 장유아는 허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서 오세요.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어디 보고 하면 되죠? 아무데나 이쪽으로. 늑대. 안녕하세요. 모델 한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하신 게 아니라 뭐 그죠? 한 미국에도 모델이니까. 오래 있었고 해외를 많이 다녔으니까 미국은 당연히 갔을 거고 네, 프랑스, 가봤죠. 또. 캐나다. 캐나다. 네, 이탈리아. 가봤죠. 네. 독일? 독일 못 가봤어요. 아, 독일? 그러니까 패션의 도시 짝 하다가 독일 가니까 독일은 경유만. 경유도 간 거예요. 자, 오늘 세계가 인정한 탑모델 한혜진 씨와 함께 백지로 비정상회담 토론을 해볼 텐데요. 한혜진 씨가 직접 본인의 안건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제 안건은요. 해외에서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비정상인가요? 해외에서는 들어요. 한식을 계속 가는 한국에서 예쁘다라는 소리야 들어본 적 없으세요? 설마. 이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데 막 전형적인 미인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말이 더 나빠요, 오빠.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아니 근데 매력적인 거랑 예쁜 거랑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우리나라에서 매력적이라는 말은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여자들은 매력적이시네요 이거보다 예쁘시네요 이게 기분이 좋지. 여러분 예뻐요? 아닌데. 그러니까 대답이. 그럼 언제 처음 예쁘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국 갔을 때요. 모델 활동하고 7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고 8년 차 때 이제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아,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먼저 들은 거예요? 네. 그럼 프리티라고 그런 거예요? 뷰티풀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 모든 말들을 들었죠. 모든 말들. 오 마이 네. 갓. She's so gorgeous. 네. 골저스라고. 그러고 나서 뉴욕 갔다가 이제 뭐 이태리 가니까 뭐 벨라 뭐 이런 얘기 맨날 듣고. 벨라 네. 그렇죠. 아니 남자친구는 예쁘다는 말 해주지 않아요? 남자친구요? 여자친구한테 오빠 잘생겼다 이런 말 들으세요? 나는 뭐 나도 못생겼지만 만나자. 아니 남자친구보다 잘생긴 얘기 안 해. 2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 저거 100돼지라고 있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100돼지라고. 살쪘다 들쭉쭉. 아니 근데 연인 사이에 아니 근데 그런 말 안 애정 표현이 해요. 그거죠. 애정 표현이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연인 사이에. 안 해. 나 알겠어. 아니 뭐 어떤 전화하는 거예요? 2년 됐는데 아직도 예쁘다고. 예쁘다고 매일매일. 한국 남자친구가? 네. 아 정말? 네.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연습해요, 저희들 다. 아, 예쁘다. 뭔가 예쁘다. 자 버튼 딱 누르면 예쁘다. 예쁘다. 2번 예쁘다. 예쁘다. 매력적이다. 자, 오늘은 세계 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비정상인가요를 본안건으로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각국 대표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해외에서만 예쁘다는 소리 듣는다. 이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때부터 되게 공감하거든요, 저도. 제가 인도 가면은 얼굴 잘생긴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요? 정말 한국에 떠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눈이 이쁘네, 잘생겼나 얼굴이. 그나마 칭찬을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인도 가면 칭찬 딱 확실하게 받는 거 하나 있어요. 몸이 괜찮다는 거. 한국에는 몸 가지고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너 왜 이렇게 살 안 빼냐고, 얼굴 괜찮은데. 진짜 이게 인도 가면 이런 몸이 먹히나요, 그럼? 제가 저랑 같이 다니면은 난리 나요. 이렇게 안 돼요. 다르구나 기준이. 인도 사람 비율에는 이 정도 하면은 몸은 괜찮은데 얼굴은
좀 별로다. 아, 그래서 공감이 된다.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는 비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저도 파키스탄에서 그냥 보통 생겼어요. 근데 한국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몇 번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자는 씨가 지금 조용히 마이크를 대면서 다 왜 이래? 다들 왜 이래? 근데 한국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몇 번 들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왜 다 이렇게 후회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잘생겼대. 한국 문화가 좀 잘생겼다 예쁘다 좀 많이 하는 빈말이긴 하죠. 우리 그런 빈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듣는 소리 대부분 빈말이에요. 아니야. 저는 특히 남자들한테 많이 아니, 좋아요. 아이벨트는 어떤가요? 아이벨트 저는 별로. 이탈리아 기준으로 어때? 이탈리아 기준으로? 그냥 보통이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 남자. 아니 알베르토. 우리 각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알베르토 최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으로 나가면 예쁘다는 소리 훨씬 더 많이 듣는 거 되게 정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같은 나라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오면 그 다름에 대해서 신기함이 그 매력을 훨씬 더 느끼고 표현하고 싶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락키랑 비슷하게 뭐 우리나라에서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들었지만 이렇게 막 예쁘다는 소리 그렇게 많이 듣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근데 칭찬 되게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얼굴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얼굴이 작다고 하면 별로 이거 칭찬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국에 아예 그런 생각도 없어요. 사실 사람이 다양한 얼굴 사이즈 가진 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사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예 머리 사이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다른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쓰는 문제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알렉스는 왜 비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예쁘다고 이미 예쁘다고 알고 있어서 안 알려드리고 닉. 저의 생각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국에서 항상 트렌드 있잖아요. 그래서 예쁜 사람의 트렌드도 있어요. 맨날 아이들 같은 여자들 비슷하게 생기는 애들 뽑고 성형 수술할 때도 그런 스타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도 한국 사람 크고 트렌드 아니라서 매력적이게 입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트렌드 바꿔서 갑자기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트렌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트렌드는 미안하지만 한국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 미안하지만.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니까. 이게 저 친구도 모델도 하고 그랬어요. 젊은이. 쟤요? 헬리 형 수염같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파키스탄도 똑같이. 여자는요? 여자는 파키스탄에서 반대로 날씬한 여자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날씬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혜진 씨 정도는 괜찮을 거고 너무 날씬한 거랑 날씬한 거 달라. 너무 건강하지 않게 마른 사람. 네. 근데 뭐 우리 프로그램 같이 할 때 보면 회식할 때 술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어요. 많이 드세요. 그만큼 노력을 뒤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굶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진짜 나이 먹을수록 더 점점 힘들어지는 안 것 빠지죠. 같아요. 잘 안 빠지고 시간도 2배로 들여야 되고 운동도 2배로 해야 그렇게 되고. 막 참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근데 안 먹기를 한 2주 정도 넘어가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초연해져요. 네, 입에서 더 이상 당기지가 않아서. 네. 시원한 맥주라도. 아, 그 술도 안 당겨요. 안 당겨요. 네. 떡볶이 김말이 이런 거 안 돼요? 그게 먹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쭉쭉 붓는데 안 먹기 시작하니까. 미친 듯이 붙는 스타일. 아까 잠깐 저 쉬는 시간에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저 대기실에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만 먹어보자. 맛만 보자. 근데 고기 안 들어간 걸로 햄앤 에그로 한 입을 물었는데 없어졌어. 난 제일 웃긴 게 고기가 안 돼. 플레인 요거트도 아니고 그 애들 먹는 요구르트 있죠. 딸기 맛, 딸기 맛. 설탕 맛 많이 나는. 요구르트를 6개인가 7개를 먹고 있더라고요. 뭐 하니까 요구르트는 몸에 좋기 때문에. 유산균이잖아. 설탕이야, 설탕. 설탕이야?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근데 형 오빠 아직도 다이어트에 대한 그 꿈을 놓지 않으셨어요? 있어요. 아 그래 있어요? 하지도 않는데 계속 그 꿈만 꾸고. 야금야금 빠지고 있어요. 좀 저번에 봤을 때보다 좀 빠지지 않았어? 에? 빠졌어요? 한국에서는
보면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그 동유럽 여성들을 좀 여신이라고 예쁘다고 네. 생각 많이 하거든요. 각 나라에서도 뭐 미남 미녀하면 이 나라가 저 나라 떠오른다. 남자 뭐 저 나라 여자 멋있다. 예쁘다. 저 나라 여자 예쁘다 이런 게 있나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좀 그렇지만 어려운데 폴란드 여자들 제일 예쁘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동유럽하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까지 말하시는데 폴란드 팬거는 좀 속상했어요.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일이나 이제 북유럽,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좀 키가 크고 이렇게 막 그 머리에다가 파란 눈 그거 되게 좋아하고 또 되게 특이한 거는 독일 남자 잘생겼고 여자 못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일단 제가 도표 그 조사 하나 봤는데 거기서 유럽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예쁜 사람 많은지 그런 도표였는데 진짜 나라마다 다 자기 투표하는 거예요. 독일 독일만 자기 1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으로 가는데 사실 미안하지만 여자는 이탈리 남자보다 스페인 남자도 좋아해요. 아니, 이탈리 남자는 뭔가 참 느끼하는 느낌이 독일 있어서 여자들이 볼 때. 왜요? 자 이태리. 여자는 사실 저희 크리스티안한테 미안하지만 멕시코 빼고 중남미 여자. 이거는 선입견이에요. 왜냐면 멕시코 단수어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약간 뚱뚱한 여자 많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만 그렇지 물론 않겠죠. 멕시코에도 미인이 많겠지만. 많겠죠. 이거 선입견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뭐 어떤 나라 그러면? 뭐 쿠바도 좋아하고 뭐 브라질. 사실 그 놀러 갔다가 안 돌아오는 이탈리아 남자들이 많아요. 별로 안 잡아버리는구나. 브라질 되게 많고 남자는 신기하게 이탈리아 갔을 때 마크가 인기 되게 많았어. 신기하게. 아니 제가 남자라서 사실 남자 볼 눈이 없는데 우리 할머니 마크 보고 진짜 1시간 동안 너무 잘생겼다고. 미국에 비슷한 게 있는데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아시아 여자만 좋아하는 남자들은 엄청 좀 많죠. 있긴 엄청 있는데 많아.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인종차별의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또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 옐로우 피부라고. 그래서 그런 남자 있으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시아 사람 보고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외모보다 사실 이 사람은 되게 조용한 여자 좀 원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라고 생각해요. 파키스탄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너무 예쁜 여자를 보면은 친구들이 좀 길게 말을 하면 와, 저 여자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말. 그렇게 긴 말을 하는 거 친구끼리 그렇게 길게 친구끼리 얘기를 할 때 지나간 후에. 아 근데 되게 로맨틱하네요. 왜 네. 저희 문학적이네. 한국 남자들은 지나면 죽이는데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쳐다보고 죽이는데 이렇게 안 해요. 우리도 그럼 보통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한국 남자. 우리는 야 두시. 옛날 방법이야. 아재. 그 여자가 못 듣게. 두시가 뭐야? 우리끼리 여신. 봤어. 아까 봤어. 남자들은 벌써 다 봤어. 그래서 자 지나치게 미를 추구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각 나라에도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성형수술을 엄청 친해지게 해요. 한국 여자랑 달리 코를 약간 작고 낮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지나치게 성형수술을 해서 코가 없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없애버려가지고. 네,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필러나 그런 거를 입술에 엄청 많이 넣어서 이제 입술이 이렇게 언제너질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얼굴 반이 입술이요? 네, 반이 입술이 됐어요. 그 프랑스에서는 2011년에 그 PIP 스캔들 때문에 좀 논란이 되었어요. 나쁜 실리콘으로 그 가슴 수소용용 그 실리콘을 발라서 전 세계 30만 명 피해봤어요. 이게 공업용 실리콘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2명 그 암 걸렸어요. 암 그것 걸렸어요? 때문에. 좀 싸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도 한 20년 전에 어떤 유명한 여자 반소인 거의 처음으로 가슴 수술했는데 근데 엄청 크게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그거 보고 따라했는데 문제가 이 여자 반소인이 비행기 타다가 하지 마. 가슴이 어떻게 기압 차이로 터졌어요. 아니 뭐 비닐봉지 넣어놨나? 그게 왜 터져?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그때 기술이 안 좋아서 그런 그래도 건데 그래도 그때는 수술 안 했다가
근데 사실은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하죠. 반면에 또 스위스는 너무 날씬한 몸매가 또 문제가 돼요. 네, 맞아요. 반면에 또 스위스는 너무 날씬한 몸매가 또 문제가 돼요. 네, 맞아요. 옷가게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 엄청 날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스위스 가게들 이런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있는데 장애인의 모양으로 마네킹을 만들고 많은 쇼윈도에서 보여주게 됐어요. 그 완벽한 몸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메시지를 표현하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플러스 사이즈라는 말 쓰지 말자는 운동도 있던데.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별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한혜주 씨 같은 사람이 방송에 자꾸 나오는 게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일반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죠. 나 같은 몸이 많이 나가야 돼요. 아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 많이 해요.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나온 잡지를 보면서 역시 저렇게 말라야지 잘 맵시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저는. 네네. 근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커서 놀림을 받고 아주 말랐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름다운 게 속 안에 있다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진짜 매주 들어요. 매주 듣고 나중에 진짜 그렇게 믿기 시작해요. 미스 캐나다 미인 대회 보면은 1등 하는 사람들은 성격 되게 좋고 스펙도 좋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작게 보이고 뭐 음악도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변함없는 우리 신사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네, 한국 대표이고요. 네, 샤이니 멤버입니다. 샤이니 막내. 네,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로 나온 샤이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에 그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왔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샤이니를 언급을 했어요. 야, 진짜. 어땠어요? 그 주변 반응?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 저희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전현무 씨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 수 있죠. 연관돼 있으니까. 많이 연관돼 있으니까. 예. 제발 저희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민 씨 솔로로 요즘에. 예. 네, 정규 2집 무브로 돌아왔는데요. 춤 진짜 멋있더라. 보셨어요? 춤을 너무 잘 춰. 사실 이 노래가 또 매력이 있는 게 그 무브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디 같은 건데 설거지를 하시는 아주머니도 이 노래가 나오면 설거지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슬로우 모션에서 이렇게 그 내적 댄스에 이렇게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정상회담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일본 대표 오기 춤을 굉장히 비정상회담의 댄서예요. 야, 샤이니한테 언급된 거야. 여기. 그러면 오바마한테도 언급될 거 아니야? 페어로 가고 있어. 배운 댄스. 그러니까 배운 댄스 지금. 근데 그 배운 정말 배운 대로 정석으로 하시는. 배운 자식, 배운 자식. 한번 보여드려야지. 풀이 한번 보여드려야지. 살짝 보여주세요. 이렇게 연습해. 옆에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난 아예 보지도 않는구나. 갑자기 오빠 강남. 비둘기 나온다, 비둘기. 이제 나온다. 오, 잘한다. 야, 잘한다. 야, 잘한다.
난 보지도 않더라. 근데 멋있다 진짜. 자, 오늘은 오바마의 아이돌 샤이니 이런 함께 하는데요. 한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상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 안건을 가져왔습니다. 유행이 돌고 돌아올 것 같아 옛날 옷을 못 버리는 나 비정상인가요? 그렇지. 이런 분들 많죠. 요즘엔 진짜 헷갈리죠, 유행이. 샤이니는 워낙에 옷을 잘 입어서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로 입는지 궁금해요. 평소에는 좀 심플한 거를 많이 좀 찾는 것 같아요. 좀 댄디하고. 부모님의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을 하나를 사서 그걸 좀 오래 입어야지라고 해서 좀 그렇게 심플하고 깔끔한 거를 저는 평소에 좀 입는 것 같아요. 좀 무대와 좀 민호 씨는 뭐 다르게. 힙합 스타일 이런 거 안 입죠? 아 그게 안 어울려. 그러니까 시도는 한번 해봤는데 제가 막 못 걸어 다니겠어요. 뭔지 알아? 이게 진짜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못 걸어가지고 부끄러운 거. 창피했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거울 보는 거부터 창피해요. 샤이니 하면 이제 스키니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그 요즘이야 뭐 익숙하지만 처음엔 파격적이었죠. 저희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스키니가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유럽에서 이제 패션쇼를 했을 때 굉장히 그 모델분들이 굉장히 스키니한 바지를 입고 나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좀 스키니를 입었는데 이게 스키니를 입다 보니까 점점 딴 걸 통 넓은 걸 못 입겠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스키니진을 보면 그냥 샤이니 바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저도 샤이니 때문에 스키니진을 처음 샀어요.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그 순환으로 된 거 있잖아. 근데 원래 했어요. 일본은 일본이야? 2000년대 유행했는데 이제는 유행이 아니라 그냥 기본 상품으로 그냥 나오는 그런 게 이게 2000년 얘기고 사실 스키니진이라고 하면 멕시코 거의 원조예요. 우리는 그래요? 멕시코 혁명 때 이미 유행했어요. 심지어 흑백이에요, 흑백. 저러니까 옛날 옷은 못 버리지. 그래, 언제부터 버리는 우리 역사에 남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역사책. 그래서 이 안건 가져. 패션계 스테이트에서는 아마도 청바지겠죠. 150년이 넘게 좀 사용받고 있는데 네. 청바지 원조는 미국 아닌가? 어딘가요? 미국. 미국은 사실 1800년부터 그 금광에서만 일했는데, 그래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그 금광에서 일하는 뭐 미국 사람이었죠. 아니 독일 사람. 아니 미국으로 간. 누가 봐도 사람이었죠. 스트라우스는 약간 하여튼 그쪽인데. 우리 여기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독일계 미국인 아닌가? 이민했잖아요. 하여튼 미국계 독일. 하여튼 미국 가서 금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튼튼한 바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배옷 아니면 뭐 텐트에서 보는 그런 되게 튼튼한 전 있잖아요. 나일론. 그거 가지고 바지 만들었고 근로자들이 와 튼튼하면서 이거는 너무 편하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터졌어요. 막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블루진스라고 하잖아요. 원조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제노아라는 도시 있는데 항구였어요. 15세기에 청바지 이렇게 원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블루 데젠이라고 제노아라는 말이죠. 제노아에서 만드는 파란 원단. 그리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민자들도 미국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노아에 폐에서 일하는 그런 근로자가 비슷한 바지 있었는데 그거 따라 그 이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리바이 스트라우스한테 물어보면은 진스의 핵심 뭐냐면은 뭐죠? 거의 못 같은 거 붙여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특허였어요. 저거의 원조네요, 미국. 이 사람이 유럽에서 봐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서 만든 거. 자, 오랜 시간 이제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패션 아이템들의 이제 원조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희 패션인지 몰랐었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본초가 있잖아요. 망토라고 하기도 하고. 반초. 네, 반초. 원래 이름은 반초가 아니라 깨미틀. 기원전 2000년부터 생겼어요. 네, 이거 사람들이 이미 입고 있었는데 아직도 입고 있지만 한복처럼 이제 신한복 생기듯이 개량 한복. 어떤 뭐 고급스러운 이벤트나 뭐 그런데 그런 입고 가면 전통 의상. 진짜 예쁘고. 네, 우리는 하와이에서 많이 입는 알로하 셔츠
야, 소문이. 예. 네, 그거 일본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일본 원조야? 그거는 하와이에 살고 있던 일본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모노를 많이 입었었잖아요. 근데 너무 쌀을 짓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모노를 잘라서 이제 그런 걸 입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셔츠를 많이 입으니까 이 컬러가 있잖아요. 이 컬러를 보고 이걸 붙여야겠다. 그래서 입었던 기모노 옷에 그 컬러를 붙여서 그게 지금 아로하 셔츠가 됐어요. 그래서 무늬도 되게 화려하고 그런 거는 기모노에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만델라 셔츠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델라 셔츠? 만델라가 입었던 거. 비슷해요. 그 하와이안 셔츠랑 좀 비슷해요. 비슷하네. 근데 그 만델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셨을 때 어떤 디자이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셔츠 안에 다양한 색깔들과 모양들이 있어서 저희 나라를 거의 대표로 하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원조 하이 패션이면은 뭐 유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 5에서 10년 동안 미국에서 완전히 그 스트리트 패션 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원조 패션은 후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후디는 미국 같다. 미국 대학생들 제일 많이 입는 거. 어떤 북부에서 일하는 크루자들은 가끔 그런 후디를 디자인해서 만들었다고? 후디는 원래 저희 수도사들이 그 스웨트셔츠에다가 맞네. 진짜 이것 때부터 중세. 그래서 니콜스도 지금 독일이 개고 시작했잖아요. 중세잖아요. 중세 못 이기겠다. 중세 못 이겨. 우리 후드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후디는 스웨트셔츠에다가 후드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좀 스웨트셔츠 원래 입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그 모자 붙이고 이렇게 빨리 쓰다가 벗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후드 뭐 수도사에서 더 빨리 생각하세요. 되는 게 없네요, 오늘. 네, 없어요. 알베르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진짜 원조.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넥타이 원래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이렇게 했었어요. 최근에 만들었던 거 이렇게 샌들 관련된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샌들 신을 때 양말을 신고 샌들 신었었어요. 근데 저희 1944년에 이탈리아 잡지에서 처음으로 양말 없고 샌들 신는 화보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독일 사람들 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양말을 안 신고 그렇게. 저는 샌들하고 양말 같이 신는 거 패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거 왜 독일 이미지 있냐면 보통 40대 아저씨들 여행 가면서 입는 거라서 아니 너무 그거 때문에 독일 사람은 패션 센스 없다고 욕먹고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 아니, 쪽팔려.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이런 거 보면 독일 폴란드라면 나사 사람. 약간 좀 시골 같은 스타일. 시골 스타일. 촌스럽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이 패션으로도 충분히 많지 않나요, 요새? 두 분이 신으면 유행이 컬렉션에도 아마 이런 거 없이 나올 것 같아. 멤버들 중에 혹시 뭐 베스트 워스트 드레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다 잘 입잖아. 아니 근데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정말 다 이제 각자 개성에 맞게 자기 스타일로 다 잘 입는데 태민 군이 정말 공항은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이다의 선두주자인 것 같아서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정말 매일 똑같은 추리닝에 같은 슬리퍼를 항상 하는데 위에는 달라요. 위는 다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위에만 바꾸면 사람들이 모른다. 아니야, 이건 알아. 매일같이 입어보면 알아. 라고 할 정도로. 괜찮아. 그럼. 형이랑 공항 한번 가자. 너가 되게 잘 입는다는 걸 얘기해줄게.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 그랬고. 우리 팀에는 또 이제 키 형이 사실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요새 가장 유행하는 아이템 또는 그런 걸 제일 먼저 갖고 와서 입는 거 같아요. 저희에게도 많이 알려줘서 저희도 먼저 물어볼 때도 많고 그래서 근데 가끔 너무 화려해서 같이 입기 좀 쌍씩 나온 거 아이고. 저랑도 올가설정. 나이를 대변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목소리 이래요? 아니야. 일단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 배우 김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김광규 씨가 진짜 명년기 그럼요. 인상적인 씬 스틸러를 많이 하셨어요. 그거 그
누구 아버지 뭐 하시는 영화 친구에서. 국민 유행어. 쌤 자꾸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괜찮겠어요? 아 쌤이 됐어. 오 장동건 같아. 장동건이야. 쌤 동건.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지 그렇지.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뭐라고요? 이장면입니다. 쌤 그 장면 알고 한 거예요? 아니요. 모르죠. 근데 그 느낌이 비슷하네요. 약간 유호성 느낌이라. 요즘은 연기 도전도 하고 있고요. 방송은 그렇게 하셨는데 네. 사실은 외국인 울렁증이 있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제가 이분을 좀 잘하는데요. 영어 울렁증. 외국인 울렁증, 좀 똑똑한 사람 울렁증인데 이게 다 모여 있어가지고. 근데 해외에 가보신 경험이 2번밖에 없으시대요 아직까지. 예, 중국 갔었고요. 네. 이탈리아 로마 갔다. 네. 여기 로마 분 계시죠? 로마 사람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아니에요? 아 예. 로마 하면 되게 미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깨끗하고 뭐 문화의 도시고 뭐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멋진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돈을 받더라고요. 아 맞아요. 유럽 대부분. 그리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받아요. 물어봐요. 큰 거냐 작은 거냐. 그리고 또 가격이 또 다르더만요. 그거 사기 다 하신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는 돈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서 아마 사기꾼이 있으면 관광객한테 가서 이렇게 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모르니까 돈 받을 수도 있죠. 방해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34회 비정상회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광규 씨, 본인의 안건을 발표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머니 집도 사드릴 정도로 좀 여유가 생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평생을 함께할 제 짝을 못 찾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다 평생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결혼 계획보다 노후 계획을 빨리 세워라 그러는데 결혼도 안 한 저한테 자꾸 노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 노후가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노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비정상인가요? 네. 전혀 안 하고 있다. 근데 이건 궁금하다. 왜냐하면 좀 준비성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저축 따로 하시나요 혹시? 저축 같은 거 그냥 매달 이렇게 얼마씩 넣는 저축은 일절 안 해요. 그게 이제 지금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냥 재테크 안 해요. 그냥 예금이구나. 네, 그냥 넣어놓는군요. 네, 그냥. 저는 궁금한 거 지금 형수님 없잖아요. 혹시 나중에 사귈 생각 있으세요? 사귈 생각은 평생 갖고 있어요. 그럼요. 예. 지금 나이네요? 네, 저도 궁금해요. 지금 노 전인가라고. 그냥 아니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노후가 젊은 사람들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오셨을 때 되게 젊으시다고 전 들었었어요. 젊으시잖아요. 젊어요. 30대? 어우, 30대. 야 얼굴 동안이에요. 45? 아니, 49. 거의 49. 네.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좀 일찍 결혼하셨네. 그래서 아버님 더 어리시면 손 들어볼까요? 너무 여기도 아니 오랜만에 귀요미 의견 냈는데. 직접 얘기. 하나 또 있을까요? 소자. 진짜? 근데 일찍 결혼하신 거죠. 그죠? 결혼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이럴 때 쓰는 좀 부드러운 버전이 있네요. 옛날에 축구 하셨다가 이제 개인 축구? 사업을 축구? 아 정말. 축구? 네발 포지션이 원래 스트라이커였어요. 스트라이크. 네, 지금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본인에게서 이렇게 시선이 다 뺏겨버려서 오늘 저 여러 번 뺏기실 거예요. 이제 일단 표기를 붙여보죠. 네, 그럴까요? 대한민국 1인 가구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규 씨 같이 1인 가구 수가 늘고 있는데 오늘 비정상 대표들과 함께 1인 가구 또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비정상인가요? 를 본 안건으로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각 대표들 그리고 김광규 씨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이정상이다. 여기 준비해야 된다. 장현 빼고는 다 눌렀고요. 줄리안 로빈 쌤도 안 눌렀고. 장현 씨 의외인데요? 왜냐면 지금 김광규 씨 지금 보면 불러야 되니까. 김광규 씨가 되게 저는 사실은 웃음이 너무 좋으셔서 네네. 부드러운 이미지실 줄 알았는데. 아, 제가 상남자예요. 날카로워요. 자, 장현 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김광규 씨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준비 안 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결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결혼이 문제다. 노인 때는 예상을 하고 그때는 나오셨죠? 네. 행복한 거는 사실은 돈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필요하죠. 옆에 있는 사람 필요해요. 만약에 그냥 돈만 있으면 매일매일 간호사 좀 불쌍하지 않아요? 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여자친구나 아니면 여자 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아니라 또 저는 장면이랑 공감되는 얘기냐면 이제 솔직히 좀 멀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얼마나 벌었는지 어떻게 한다고 지금 다들. 아니, 노인 되기 멀었다고. 그렇죠. 노인 되기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니, 노인 되기 멀었다고. 노인이 멀었다고. 유한한 노인. 아니 형님 아직 노인이 아니라 갈 길이 멀었다고. 그래서 너무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현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급한 상황은 이제 뭐 아내분 찾는 거예요. 그래서는 두 번째 2차 공격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창현 씨 말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입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해도 친구들이 내 수입을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금 잘 되시고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벌고 있으시잖아요. 아니 우리 광고를 봤잖아. 지금 나온 연예인 중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벌잖아요를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 게스트 중에. 아니 나를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자꾸 그러잖아. 많이 나오니까. 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작품에도 나오셨고 그죠. 광고도 많이 찍으셨고 MC도 하시니까 그 정도 요리도 뭐 그런 데 약간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내일도 없어질 수 있잖아. 그거 생각해봤습니까?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제 생각은 뭐 만약에 지금 준비하려면 어떤 거 좀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잘 몰라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 그냥 보험이잖아요, 이런 거. 보험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뭐 요즘 얼마나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의견 들어보면은 그걸로 먹고 사기는 조금 힘들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축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영국 사람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심의 딸이고 어떤 겸손함의 언니고 그리고 자유의 엄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알뜰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도 나중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자유를 주잖아요. 아예 지금 아직 안 늙었다고 이제 뭐랄까 아예 준비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하는 사실 이렇게 그리고 노후 준비 꼭 돈이랑 관련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 저도 이제 만약에 20대 30대였으면 노후 준비 안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좀 최대한 뭐 순간순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차피 거의 50세 거의 3년. 꼭 다른 자체가 듣기 싫네요. 15년이나 남았어.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나쁜 거 아닌데 그래도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아니 뭐 진정시킬 수 있는 걸 뭘. 우왕청심이라도 좀 갖다 주세요. 주제를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아니 본인 안건요. 이제 그때는 뭐 가족이나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준비하시고 또 미리 생각하는 하는 게 그러니까 꼭 좋을 것 같아요.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떤 그렇죠. 인생 계획의 문제다. 계획이 있느냐. 그렇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결혼 얘기랑 노후 준비랑 그거 완전 별도 얘기고 그거는 뭐 결혼이랑 그거는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고 근데 노후라는 게 나중에 내가 몸이 피곤했을 때 몸이 약할 때 내가 그때 번 돈을 쓸 수 있게끔 나한테 편해지는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미아랑 아주 반대 입장이에요. 그 노후 준비랑 결혼하는 게랑 저는 똑같이 봐요. 똑같은 거예요. 결혼도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다 준비하는 상태에서 혼자 사는 게 좀
근데 그건 사회적인 그건 거잖아요. 사람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아까 알베가 그 기획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김경규 씨, 김광규 씨, 김경규 말은 미안해요. 말은 약간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그거 기획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노후를 얘기한 건 사람들이 너무 노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강박관념이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저축이면 저축, 보험이면 보험, 연금이면 연금별로 다 들어야 되고 어떤 뭐 문제 생기기 전에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준비를 안 한다는 뜻이고, 근데 유비무환이라고 일단 준비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20대, 30대 때 사실은 노후를 지냈어요. 노후를 지냈다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일찍 군대를 갔고 직업군을 6년을 하고 제대를 하고 나와서 기술이 없으니까 요즘 명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택시를 하고 택시 운전하셨어요? 네, 택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늦게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뭐 사기도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노후에 대한 전혀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후라 그러면 사실은 저는 뭐 20대, 30대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 가장 힘든 노후였지 않을까. 그런 시기를 지나셨으면 노후 준비 지금 하는 게 머리 아플 수 있죠. 지금 이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즐기셔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클럽 좀 다니시고. 그럼요. 사실은 클럽 가고 싶어요. 그럼 이 나이에도 클럽 가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로 바꾼 거예요? 좋다. 줄리앙 DJ니까. 그래. 누가 행사 있으면 줄리앙. 근데 저는 드러내보고 싶어도 경호원분들이 입구에서 아마도 좀 아니 김광규 씨 모자 쓰면은 본인이 얘기합니다. 송중기라고 얼굴이. 진짜? 네. 되게 동안이에요. 얼굴. 동안이에요. 송중기 씨도 이 사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소중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중기한테 얘기했어요. 뭐래요, 중기 씨가? 중기요? 네. 군대 갔어. 이때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이슈를 생산 안 시키려고 군대 가버렸구나. 모를 수가 없겠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전에 그 90년대 사회교과서를 보면은 가족의 형태를 공부할 때 맞아. 대가족, 핵가족 이렇게만 나눠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핵가족이라는 말 아세요? 네,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Nuclear family. 뉴클리어 패밀리. 부모랑 자식. 자식. 그렇죠. 정말 딱 엄마, 아빠, 자식이 이렇게 사는. 그렇죠. 네, 일촌. Nuclear 일촌이란 말도 family. 있어요? 촌수. 그런 건 없어요. 존스는 미국은 삼촌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삼촌은 엉클? 네네. 엉클. 자, 근데 예전에 그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도 줄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 이게 4분의 1을 차지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각 나라는 이런 1인 가구가 많은 편인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들이 원래 대가족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찾아보니까 지금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일단 1인 가족 많아지고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밀라노나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50% 정도 돼요. 반이네. 가족의 반 그냥 1인 가족이고 지금 밀라노에서 시민의 4분의 1 혼자 살고 있어요. 네. 노인들이 제일 많고 네. 이들이 또 그리고 이민자 많아요. 가족이 이제 원래 고향에 있고 이제 일하러 오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 옛날에 없었는데 요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귀고 있지만 따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동거하지 않고. 네, 동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왜냐면 좀 이제 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좀 그런 결혼에 얽매이질 않는 거군요. 예, 그죠? 전현무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원조는 이제 김광규족이라고 하죠. 독일도 사실 좀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대요. 여기서 좀 특이한 현상은 한 5분의 1 정도 다 노인들이 혼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일은 이제 고령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 김광규 씨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노후 정말 그런 말 듣기 좀 쑥스럽고요.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노후란 말을 못한다는 건 진짜 노인이란 얘기예요. 노후는 어릴 때, 젊을 때 준비하는 게 노후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네, 거였다? 어울리지 않고요. 네. 저는 뭐 아직도 소년이에요. 네? 자, 비정상입니다. 계속이 소년이 있다니까.
노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저는 완벽한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정말 노후는 패밀리죠. 빨리 패밀리를 만들고 싶네요. 아 결국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마음대로 원하는 거 잘 안 돼요. 어제 김광기 씨.